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꾸 저를 친중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극단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12월 3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 인정합니까? 책임 인정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중국의 위협이 맹렬합니다. 낙후했던 중국이 우리를 뒤쫓고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질러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중국이 수리공학자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단편적인 생각이시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뭐 대만에도 좋은 관계를 중국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국 친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는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한국이 북한하고 좀 싸우면 어때? 우리 그냥 둘 다 CC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지금 통상적인 국제관계의 얘기를 한 것이고 침략을 한다든지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그 상황은 또 다른 것이죠. 계속 말을 돌리고 계신 게 잠깐만 제가 답변할 때 좀 하게 하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좀 판단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대만 해협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유사시엔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도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모든 상황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극단화시켜서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야 되고요. 이 외교 관계는 특히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판단들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를 가정하고 결정해놓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보면요. 해남의 솔라시도 부지에다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왕창 만들겠다. 서남해안의 풍력 발전을 많이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데이터 센터의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입니다. 왜 굳이 그런 불안정한 풍력 발전 전원이 있는 곳에다가 이런 데이터 센터를 공약하게 되었는지 의문이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력 생산 단가도 높고 실제로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풍력발전 시장에 대해 가지고 영광에서 여수에서 전력 끌고 와야 되고 데이터 케이블 같은 것도 부산에서 끌고 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도대체 중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꾸 저를 친중으로 한번 몰아보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 데이터 센터들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쓰는 게 지금 표준이죠.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간헐성이라고 하는 불규칙성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S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많을 때는 저장하고 적을 때는 공급하고 또 기저전력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ESS라는 것도 하루 이틀 버티고 2, 3일 버티는 것이라서 태풍 같은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4, 5일 동안 만약 풍력발전기가 가동하지 않게 되면은 개통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자꾸 피상적으로 말씀하시면은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님, 전 국민 AI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모두의 AI. 전 국민에게 이런 계정을 보급하려면 12조 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체 AI를 구축하겠다. 결국에는 또 대한민국 IT 산업이 AI가 갈라파고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우리 독자적인 LLM을 만들어내면 큰 비용이 개발 단계는 들겠죠. 그래서 해야 될 일입니다. 소위 소버린 AI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거기에 개발을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 전자계산기를 쓰듯이 이런 챗 GPT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생각하는 것만큼 12조 원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의 단일체 우리 국가만의 그런 AI 그렇죠. 네. 천하통일의 산을 만들겠다. 가급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다. 국가 경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하는데 세계적인 선진 강국입니다.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로 가서 또 원자력 안전연구소나 이런 데를 가서 점검을 해봤는데
폭탄, 소형 원자 폭탄 같은 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런 정도가 떨어져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이걸 자꾸 문재인 대통령처럼 거의 뭐 영화 하나 보고 그냥 원전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관리되는 원전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친환경적이다,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님 말씀이 언제나 약간씩 어폐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안전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왜 났습니까? 체르노빌은 왜 사고 났어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원자로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 그거 어떻게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잠깐만. 지금 당장은 눈으로 보기 안전할지 몰라도 사고가 날 수 있죠. 더하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가자. 대신에 그 사이에는 좀 섞어서 쓰자. 그게 제 입장입니다. 뭐 저도 재생에너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태양광에 비해서도 6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을 왜 그동안 안 했느냐, 이것이 잘못된 환경론자들의 주장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맞는 지적을 하셨다 생각하고요. 아까 AI 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용 구조상 서남 해안의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균등화 발전 단가가 300원 가까이 가는 그런 발전이고, 김문수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 50원, 60원 정도의 균등화 발전 단가가 되는 원전인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 환경론자들의 말에 너무 많이 휘둘려가지고 국가 대사를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혹시 집권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12월 3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 인정합니까? 내란이라기보다는 헌정 계엄을 질서를 했죠. 파괴하고 군을 동원한 내란 기도, 그 책임 인정합니까? 뭐 계엄을 한 그리고 것은 그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광, 소비, 투자 모든 흐름을 끊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이죠.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윤석열을 감싸며 대선에 나왔습니다. 탈당이란 말도 못했고 뜻대로 하시라고 조아렸습니다. 그 대가로 윤석열 지지선은 받으니 기쁘십니까? 이쯤 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닙니까? 윤석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죠. 지금 말씀이 좀 과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되었고 제가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란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재판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판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 계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든지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김문수 그동안 의원님, 계속 탄핵이다, 김문수 의원님, 이런 많은 어려움 잠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 보장을 해주셔야죠. 지금 이것은 총량제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내란이 아니라니요.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내란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은 뺀 거 모르십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헌정을 유린한 정권이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아니, 그 책임에서 빠져나오는 태도, 이거 계속 보이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으로 원래 국회에서 소추를 했다가 국민 여러분, 소추장에서 내란은 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을 지금까지 비호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니, 얼마나 비호가- 화가 납니까? 근데 우리 권영 얼마나 후보께서 답답하십니까? 말씀을 경제 토론 똑바로 아닙니까 해야죠. 이거? 자, 경제 분야고요. 지금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금 내란 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비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절할 생각 혹시 없는지, 정광훈 같은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어요.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 공천을 해가지고 울산 북구에도 국회의원 당선시켰죠. 진보당의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말씀을 피하시는 걸로 보면 단절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
정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거의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눈물을 흘리는 거는 정황훈 목사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눈물이 그것도 난다라고 허위사실 한 유포죄. 영상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지금 누범, 재범, 개전의 그 여지가 없습니다.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정당하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변해 보시죠. 그건 제가 지금 답할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그분이 한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거꾸로 묻는데 제가 이야기하니까요. 네. 좀 듣고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처럼 음모론자 같아 보여요.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윤석열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 다음. 부정 김문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최근 유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토론의 다음 날 파리바게뜨 SPC 삼립 시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또다시 기계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자, 이런 사고가 계속 빈발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계속 주장할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처벌은 그 다음에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지나치게 작은 중소기업도 무조건 처벌한다 할 경우에는 기업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처벌받아서 기업을 김문수 하겠습니다. 후보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폐지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폐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대신에 다른 법을 만드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래서 제목 네. 자체가 제가 얘기 계속 중대재해처벌법이 하겠습니다. 아니라 중대재해예방법 이렇게 만들어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예방이 됩니까?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회장이나 우리 사장들이 자기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용 든다고 해서 안전조치 안 해온 것 아닙니까? 그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자, 제가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제가 왜 그걸 막기 위한 법을 폐지하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좀 말씀을 아, 됐습니다. 예. 예, 이재명 후보님, 한국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한국 원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은 중국 원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동쪽 지역에는 원전이 많이 몰려 있고요. 사고가 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직격타인데 이건 어떻게 위험도를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바가 없어요. 중국 동해안에 원전들이 많이 있는 건 저도 아는데 거기가 위험하니까 우리나라 위험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원전이란 지금 당장은 싼 게 맞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또 위험을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그거 다 감안해가지고 원전이 더 싸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고요. 탈석탄, 감원전이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기저전력을 무엇으로 해결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상태도 원전의 비중이 32% 정도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2060년까지는 쓸 수 있는 상태고요. 그 사이에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고 예를 들면 양수발전소라든지 이런 기존의 시스템을 알겠습니다. 활용할 여지가 많이 있죠. 양수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환경 파괴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물리적 저장을 단정하세요? 하겠다는 기존의 것인데 양수발전소들이 있잖아요. 부족한 용량 아니겠습니까? 안 짓고 하겠다고요?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언제 양수발전소 용량을 늘린다고 했습니까? 예. 제가 듣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는 꼭 자기 지식 자랑하러 여기 나온 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 묻겠습니다. 그 후보님 공약집 어디에도 기후 공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미래 세대가 가장 관심을 갖는 기후 공약을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당공약으로 아리백과
그리고 CF100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이 있는 환경 규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저는 기후 환경에 대해 가지고 젊은 세대가 가진 방향성이 딱 이것이다라고 규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인 행동 네, 때문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념적이라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있는 거 아시지 네, 않습니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지구를 살리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기후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이념 문제로 갈라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별칭 하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후 없는 이준석 어때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전장현 관련해서 지하철 시위라는 과정에서 정말 4호선을 타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발을 묶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담론을 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덕여대에서 자신의 학교를 기물을 파손하고 그리고 락카치를 해가지고 학교를 거의 쓰지 못할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태가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전장년의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동덕여대 여학생들의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결과에 따른 갈등 사항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게 말씀 주시죠.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다른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일당 11만 원이 돼도 이주노동자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럼에도 이준석 후보는 이주노동자에게 차등임금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하자고 공약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998년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 협약에서도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약을 낼 수 있습니까? 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외국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법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법 개정을 상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OECD 국가 중에도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 제가 말씀드리지 자, 않습니까? 일부 국가에서 시도했다가 내국인 일자리를 뺏는다고 폐지한 제도입니다. 아니, 제가 아시겠습니까? 미국 말씀드렸는데 왜 미국이 아니라 OECD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외국인하고 내국인을 차등하는 데를 있느냐고 묻는 네, 겁니다. 권영국 후보 시간 다 쓰셨습니다. TFWP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캐나다에서 유지했었다고. 관점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늘 왜 갈라치게 합니까? 네. 예, 이재명 후보님 여쭤보고 싶은 게요. 간병비 관련해 가지고 결국 네. 보장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정책을 내셨는데,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연간 15조 정도까지 이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33년 되면은 마이너스 30조 정도로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의료보험 재정 지출 중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의료 쇼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무제한적으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게 있고 사실 그 부분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들을 좀 하면 상당 정도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줄일 수 있는 게 2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재정 대책 있으십니까?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2, 3조 규모라니까요. 15조 하신다면서요, 방금. 내가 언제 15조 한다 그랬어요?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자, 이준석 후보의 특성이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상대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전제를 해가지고 15조는 본인이 주장한 거죠. 15조를 어떻게 마련하겠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0조인데 잠깐만요. 어디가 여유라는 것이 잠깐만, 한번 시간- 설명해 주셔야죠. 예. 그럼 다시 30조 쓸까요? 아니요. 제가 보충하는 겁니다. 이건. 이 규칙을 좀 지키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능한. 얘기하십시오. 그 시간이 끝나버려요. 계속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상대가 하는 말들을 왜곡하거나 특정 부분을 빼가지고 짜집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시비를 건다고 하죠. 건강보험료를 그럼 그에 걸맞게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질문 드리는 건데 올려야 됩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뭔지 한번 먼저 말씀해 보시죠. 제 질문인데 제 주도권 아니 이제 질문인데 말씀 왜? 아니 30초가 남았잖아요. 저한테 질문을 역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룰상. 질문도 답의 일부예요. 그 중간에 좀 안 끼어들면 좋겠어요. 말할 때.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해야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훈계하듯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전시사변 아니었잖아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국민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떻게 내란입니까?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고 다른 거죠.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진흙탕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념 논쟁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서로 물고 뜯는 이러한 논쟁 좀 자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독점하겠다, 자신들의 부정 비리를 막겠다 이런 일념으로 계엄을 선포했죠. 결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계엄 해제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어요. 계엄 해제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하면 안 됐다고 보십니까? 계엄 해제를 빨리 해서 바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은 그런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계엄은 해제됐어야 된다. 해제하지 저는 않아도 계엄 된다. 자체를 아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계엄은 저는 절대 반대고 계엄 해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있을 네. 수가 없는 거. 우선은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사과할 생각 없느냐, 기립해서 사과해라 그랬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으셨거든요. 사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일종의 그런 군중 재판식으로 서영교 의원이 사과를 하라고 사과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전부 고함을 지르면서 전 국무위원들이 일어나서 백배 사죄를 하라든지 이거는 일종의 폭력이지 국회도 아니죠. 그러면 잘못된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물어보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파면, 구속에 동의하십니까? 그 뭐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파면이 돼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그 직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만 처음에는 이것이 과연 내란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절차상으로 구속장 된 문제는 어떻든 간에 일단 파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선거를 하는 거고 제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로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내란이 아닐 수가 있냐? 전시사변 아니었잖아요. 절차 안 지켰잖아요. 국무회의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통지도 하지 않았고 국회를 침탈했고 국민기본권을 이유 없이 제한했잖아요. 이게 내란이 아니면 대체 어떤 게 내란입니까? 내란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내란죄에 대한 재판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니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지 왜 계엄을 내란이라고 바로 대입을 해서 내란범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내란 동조범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정말 언어 폭력이죠. 있을 수 없죠. 계엄은 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고 다른 거죠. 권영국 후보께 바른 시간 드립니다. 네, 내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면 계엄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윤석열이라면 국회도 해산하고 계엄령도 선포하고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국회 해산은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다 독재 정권 때 한 일입니다. 국정가족부 폐지하자고 하고 최저임금 차등제, 이제는 국회 해산권까지 두자고. 저는 매우 이준석 후보가 전도양양한 저는 정치인이라고 봤는데 이 나쁜 정치만 자꾸만 제도화하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걸 옹호합니까?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답변 시간 주시겠습니까? 네네, 한 10초만 드리겠습니다. 10초? 그건 안 되겠죠. 20초 드릴게요. 국회 해산권이라는 건 실제 내각제 국가에서 많이 운영되는 거고요. 국회 해산권이라는 것이 군대를 통해서 해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산되면 다시 선거를 하자는 의미로 국회 해산권인데요. 그게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면은 아까 네. 비례대표제가 2초. 맞지 않지 않습니까? 2초 드렸어요. 네,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비난을 막 하셔놓고는 왜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얘기 드리세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당연히 국회 해산권이 있죠. 총리 불신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서로 견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에서 국회 해산권을 준다는 것은 국회가 없어지면 견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1인 치하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1인 치하. 이게 독재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니게 뭡니까? 국회가 없어진데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왜 독재가 됩니까? 이준석 후보한테 좀 하나 물어볼게요. 그날 계엄 해제하는 날 이준석 후보는 술 드시다가 그때 알아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거기서 이렇게 시간 끌고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해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집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있던 다른 의원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씀은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 다 찍혀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누군가가 의원님 담 넘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시끄러 임마 이러면서 말 막았잖아요. 그때는 다른 이미 사람들은 표결이 거기 끝난 있다가 뒤였습니다. 넘어서 옆으로 해서 담을 넘어갔거든요. 그럼 그때 들어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 17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남 얘기하지 말고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셔야죠. 아니 내가 물어본 건 본인 얘기예요. 자꾸 논점을 흐리지 뭘 마세요.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까?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문제 삼으시는 아니 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했냐? 나라의 운명이 달린 여유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가서 즉시 나왔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 재판 공소장을 보니까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과일만 2,791만 원 정도 법인카드로 사셔가지고 사적 유용 때문에 재판받고 계신 거거든요. 2,800만 원어치의 과일을 2년 동안 드셨으면은 2.8톤입니다. 혹시 집에 뭐 코끼리 같은 거 키우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과일을 혼자 드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대답할까요?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쓴 일도 없고 그 쓰는 거 본 일도 없고 실무부서에서 과일 거래를 했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전부 제가 횡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 알고 그랬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게 바로 엉터리 기소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당신은 기소됐으니까 죄인이다, 고발당했으니까 피의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하던 수법인데 예, 시간 다 우리 됐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좀 자제해 주시면 좋지 예. 않을까.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루카스 자이제라는 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분을 아는지 저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저는 더 놀랐던 것이 이분이 알고 보니까 독일 공산당 기관지의 편집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어떤 경로로 루카스 자이제의 사상을 접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국민들에게 본인의 호텔 경제학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공산주의자의 철학을 들고 와서 가르치려고 드시느냐, 저는 이게 의아하거든요. 10초 드리겠습니다. 20초 드릴게요. 20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뭐든지 종북몰이 하듯이 공산당몰이 안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 사례는 한국은행의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예요. 루카스 차이제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아주 돈의 흐름에 관한 아주 일반적인 사례예요. 그중에 일부 이걸 왜곡 과장해가지고 이거를 침소봉대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토론 아닐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번째 토론이기 때문에 유권자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패턴을 읽으셨겠지만 본인이 지난 토론에서 먼저 저에게 루카스 자이제 아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지금 저한테 종북몰이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권영국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권영국 후보님, 사실 이재명 후보님이 사실 가족 간의 그런 어떤 좀 특이한 대화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문제되신 건 아까 사과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민주노동 내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저는-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있죠.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문제가 되는 우리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아니,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것을? 시간과 규칙을 지켜서 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준석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어쨌든 우리 이준석 후보님은 주로는 그런 정부의 앞으로 나아갈 길, 국민의 더 나은 삶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신변 잡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본인의 신변 잡기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